요즘 분양 매물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가가 하락을 하고, 그로 인해 두 번째로 받으실 수 있는 모기지 금액이 줄어들고요. 최종적으로 추가 다운페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더 이상으로 나와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짜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좀 드릴 수 있을지, 모기지 담당자 한승훈 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좀 제 개인적인 손님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제 바이어들이 좀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분양이 굉장히 흥했던 그때 당시에는 경쟁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자도 그때 이제 코로나 때여서 굉장히 낮다 보니까 너도 나도 분양을 콘도를 구매를 하셨었는데, 지금 25년 현재 실질적인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다 보니 감정가가 굉장히 적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왜 이렇게 그 감정가가 이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좀 줄어들었고 지금은 단기 시세 차익이 좀 적어졌어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갖고 리스크가 발생이 됐죠. 더불어 가지고 신규 콘도들의 공급이 지금 과잉이 된 상태이고, 물가 상승도 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세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콘도 감정가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또 한번 드리자면, 분양 콘도가 엄청 핫했기 때문에 한 분이 이제 하나만 사신 게 아니라 여러 채를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지금은 또 감정가가 떨어졌다 보니까 그 나머지 차익을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집까지 정리를 하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은행이 스페셜 프로그램을 이제 갖고 계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게 블랭킷 어프레이저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개별 유닛에 대해서 감정 가격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정하는데, 그 대신에 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일괄 평가하고 그 평가 시점을 개발 초기 시점으로 삼아 대출을 주는 제도입니다. 왜 이렇게 그 블랭킷 어세스먼트를 하냐면, 빌더뿐만 아니라 은행도 그 위험성에 그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블랭킷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모든 프로젝트에 그 블랭킷 어세스먼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사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손님이 그 번 쪽에 사두셨던 콘도를 이제 클로징 하시게 됐는데, 이분도 이제 감정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계신 은행에서 블랭킷 어세스먼트를 제공을 했던 초기 구입 가격으로 이제 감정가를 또 이렇게 보장을 받으셔서 모기지가 이제 잘 승인이 되신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도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감정가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손님분들이 굉장히 좀 찾으시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수호님께서 또 직접 겪으신 요즘 케이스들이 있으시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 이제 특별 케이스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콘도에 대한 이제 대출을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고, 콘도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저희 그 은행 블랭킷 어세스먼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콘도였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감정가는 초기 구입가와 동일하게 나와서 콘도 그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블랭킷 어세스먼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구입한 시점에 따라서 콘도 감정 가격이 초기 구입 가격이랑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혹시 그 콘도가 놀수역에 있는 콘도 맞나요? 맞습니다. 놀수역에 있는 콘도예요. 네. 제가 전매로 요번에 하나 이렇게 손님 거를 팔아드렸는데, 원 플러스 된 가격이 47만 불이었어요. 네.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또 놀수역은 지켜지는 가격대가 있다 그렇죠. 보니, 그래서 감정가가 네. 또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또 다른 어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23년 1분기에 저한테 이제 콘도에 대한 대출을 요청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블랭킷 어세스먼트가 저희 은행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콘도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진행을 해드렸고요.
콘도 그 최종 정말 승인을 중요하죠. 예, 미리. 최종 승인을 미리 이제 제가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와서 클로징 할 때는 저희가 최종 승인을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율만 확인하고 대출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firm approval. 펌 어프로블입니다. 완전 펌 인컴이 어프로블이고 바뀌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감정가도 인컴이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은 감정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예,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이 승인된 내용 자체 내에서 이자율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최종 승인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콘도가 지금 블랭킷 어세스먼트 리스트에 등재가 돼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등재가 돼 있다면 감정가에 대한 그 염려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상환 능력만 확인하고 진행을 하면 되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근데 블랭킷 어세스먼트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담당자와 미리 상의를 하시고 부족분이 얼마인지 확인하신 뒤에 그 부족분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미리 메꿔 놓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블랭킷 어세스먼트 or 뭐 appraisal을 빌더와 렌더가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하는데 그럼 언제 진행을 하고 저희 바이어로서는 그게 등록이 돼 있는지 언제부터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콘도를 구입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연락을 주셔서 블랭킷 어세스먼트 리스트에 지금 구입한 콘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구입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블랭킷 어세스먼트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희 은행에서 건설 대출을 해준 네. 그런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통 블랭킷 어세스먼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콘도를 구입하실 때 이 콘도를 짓기 위해서 건설 대출을 어디 은행을 통해서 받으셨는지를 빌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한번 얘기해 볼 거는 바이어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착각이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감정가에 문제가 없었던 일들이 많았다 보니 이제 당연히 본인이 구매하신 분양가에 맞춰서 감정가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둔화라든지 건축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있어 갖고 스케줄이 다 뒤로 밀렸고 수요는 적어지고 공급은 과잉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반대의 네, 상황이죠. 가격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요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인지했던 사람들은 자기 집을 리파이낸스해서 돈을 좀 확보한다든지 지출은 좀 줄이고 세이빙을 좀 해서 콘도 클로징하는 어떤 그 준비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미리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미리미리 인지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이제 한번 뭐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본인 은행에 아니면 자주 거래하는 은행이나 여기 한승우님이나 프로젝트마다 좀 은행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연락을 하시면 좀 그런 오해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빌더가 지정한 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모기지가 나오진 않죠. 빌더가 지정한 은행에서 건설 대출을 받아서 이제 건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빌더가 지정을 해서 어떠한 베네핏을 주더라도 상환 능력이 뒷받침되지가 않으면 대출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대다수의 이제 바이어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된다.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셀프 인플로이드이신 분이 전화를 주셔서 저한테 이제 셀프 인플로이드한테 제공하는 몰기지 프로그램이 있고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해서 뭐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몰기지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혜택이 있다면 보고하신 인컴의 업투 3배까지 인컴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넷 인컴이 만약에 3만 불이라면 3배면 업투 3배예요. 3배면 이제 9만 불이라는 인컴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9만 불의 인컴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설명이나 부가 서류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컴이 그러면은 10만 불이다. 그러면은 3배, 업투 3배니까 30만 불이 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컴이 커지는 것 같은데 보고한 인컴 전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그 인컴 금액은 이제 그로스 인컴이에요. 근데 그로스 인컴이 15만 만약에 불이다. 15만 불이다. 네. 그러면 업투 3배까지 쓸 수 있지만 그로스 인컴이 15만 불이기 때문에 3배까지 쓰지를 못해요. 예. 그쵸. 15만 불까지가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예, 중요한 그러니까 이 그로스 점입니다. 인컴의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인컴을 좀 늘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리프레브를 받았다
그러면 그 프리어프루블이 제가 무조건 확정적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소비자는 이제 프리어프로브를 받으면 이 금액에 대한 몰기지는 나는 받을 수 있구나라고 이제 확정을 짓는 게 보통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제 사전 승인 받을 때 손님의 재정 상황 혹은 신용 상황 그 다음에 부채 상황, 퀄러파잉 하는 그 이자율이 있거든요. 그 이자율도 동일하다면 승인 그 결과는 번복되지 않아요. 분명히 이제 6개월 뒤에 가서 7개월 뒤에 가서는 은행에서 다시 한번 신용도를 확인하려고 할 텐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를 뭐 할부를 하셔가지고 먼슬리 페이먼트가 발생이 됐다. 다시 데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뭐 또 아니면은 뭐 집을 사셨는데 클로징이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은 모기지- 괜찮아요. 네. 네. 이제 클로징이 연장됐다는 거는 크게 길게 연장이 되진 않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보통 이제 뭐 몇 주나 뭐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염려하진 않아도 돼요. 제가 이제 하나 더 부연 설명드리면 사전 승인이 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담당자와 연락을 하셔야 돼요. 분양콘도를 받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도 분양콘도를 사셔서 좀 미리 좀 알아보시려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해결책 아니면 또 뭐 전략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미리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대출을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그 상담가가 한 명이 아니니까 여러 명을 만나서 내 그 상황을 좀 다양하게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브로커나 아니면 맞습니다. 은행권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뭐, 왜냐면 브로커분들 또 A, B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까지 또 하실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네. 예. 미리 이제 그 담당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 감정가에 대해서도 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가 좀 낮게 나오면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다운 페이먼트를 좀 어디서 이렇게 네. 모을지 TFS에서 뺄지 세이브한테 뺄지 네. 좀 미리 좀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걸 네, 네. 추천드리고 뭐 마지막 옵션이 있다면 지금 뭐 가능하시다면은 전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클로징 코스트가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높아요. 그 디파짓이라는 금액을 포기하면서도 전매를 하신 분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러면 클로징 코스트라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최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클로징을 못하면 빌더로부터 또 소송을 받을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넣어놨던 다운페이 몰수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정말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매는 좀 최후의 보류가 되지 않을까. 네, 오늘 한승우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좀 이제 내용이 좀 센시티브하고 좀 무거웠을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불안정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여러 전문가들과 두루두루 상의하셔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